was a long time before the forest formed and new stuff became visible.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지금 이게 메타버스예요? 네네. 그리고 바다에 그리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머. 그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된 삶. 우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오히려 실제 풍경이 더 비현실적으로, 그래서 붉은색 틴트를 붙여서 햇빛이 강한 날에는 마치 핏빛처럼 막 풍경이 보이거든요. 약간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보통 우리가 VR이라고 하면 네. 관객들이 이렇게 그 VR 디바이스를 써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어떤 체험이 아닌 이 공간적 체험이 사실상 버추얼한 리얼리티처럼 되면 VR이 없어도 진짜 VR 같이 느껴지죠. 사운드라든지 조명 오히려 근데 저 부분이 너무 다른 세상 같아요. 네, 사막 그렇죠. 같아요. 네네. 우리가 평상적으로 네, 그 저게 평상시 보통 보는 풍경이 네. 오히려 굉장히 더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너무 다른 나라 같아요. 여기서 계속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아까 몰입형 전시라고. 네. 좀 새롭네요, 진짜. 진짜 이거를 15분 동안 다 보셔야지만 재밌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직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단선 테스트가 나오면서 다시 이어지는 엔드가 이어지는. 근데 이번에 그 유준열 씨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작가님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로 뭐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나요? 관심이 죠 준열 씨가 이제 올라가서 설명드릴 건데 준열 씨 작품들 위에 전시가 사진이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시를 하면서 같이. 거리를 나누고 원래 사진 찍으시는 걸 또 하시니까. 미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었죠. 이게 바쁜 스케줄 내에서 이거 찍는다고 무지 애를 많이 썼어요. 오래 걸리고 근데 촬영 현장이고 험악하고 수영장 좀 찍어서 좀 위험했었고. 근데 배우 유준열이 아닌 뭔가 아티스트 유준열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지금 이게 메타버스예요? 네네. 그리고 바다에 그리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머. 그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사는데 자기는 이게 항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브레인워싱이 여기 다 그리드가 있구나. 끝없는 디지털 바다에서 헤매는 근데 스스로는 육지를 찾고 다른 생존자를 찾고 하지만 계속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 허상입니다. 혼자만 그것이 현실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약간 보이는 거구나. 어머, 너무 무서워요, 근데. 무섭죠? 네. 근데 자기한테는 왜 이 그리드가 안 보이지? 우리도 보이지 않지 않아요? 우리도 네. 사실 학교 정규교육을 마치고 대학을 좋은 대학을 꼭 가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그렇죠. 그리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아파트를 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한국을 불러서 보면 그게 얼마나 우습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삶인가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 친구도 지금 못 본 채 계속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시스템이 돼 있는.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저 배우랑. 네. 시가 워낙 예리를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컴퓨터스라는 그거는 처음 만드는 거였어요. 이제 이게 인공지능에 저희들이 어떻게 넣어서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텍스트들을 이제 취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스케치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 카페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죠. 재밌네요. 탄소
탄소 전문가들에 의하면 네. 우리가 2022년 같은 시대를 살아도 탄소 수치에 따라서 미래와 과거를 나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탄소 수치가 높으면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22년이 아니라 2050년 훨씬 더 미래적으로 종말에 가고 오히려 하와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정도에 가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탄소를 보고 느끼고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탄소라는 것들이 추상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시킬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탄소 달력을 만들었어요. 상하이는 탄소가 많네요. 네. 서울도 많죠. 이게 그럼 서울도 바뀌어요? 많죠. 계속 네, 도시가? 네, 네. 아, 이게 거의 10년 전 데이터니까 아, 지금 훨씬 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탄소라는 문제가 기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탄소세를 이제 매기게 되니 이제 동아시아 같이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 국가들은 앞으로 탄소세를 이제 선진국에게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제조업을 이제 개발도상국에게 맡기고 또 다시 탄소세를 걷어가는 또 다른 이제 식민지화되는 어떤 산업사가 오는 거죠. 2014년 기준이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연도는 다 달라요. 지금 아, 2019년에 그러네요. 서울은 2019년에. 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지금 서로 공유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아, 이게 그쵸. 바로 그럼 우리 도시의 어떠한 네. 오염도를 바로 측정해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잔인한데, 이거?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이것이 물론 각 나라의 미래에 왔어요, 자국의 저희가. 이익에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어떤 전 인류를 위해서 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개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좀 각성할 것 같아. 네. 이게 2019년이 24년이었는데 최근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데이터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서울은 2050년. 진짜요? 네. 큰일 났네. 30년이나 오염돼 버렸네요.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어머, 진짜요? 상승으로 동선이 이어지는 곳마다 이제 이 탄소 달력이 저희는 이때까지 전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객에게 주려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프로파간다가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미술관에 가면 도슨분들이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관람객의 어떤 상상력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은 오롯이 자기가 감상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이 작품은 이래요. 제 작품은 이래서 만들었습니다. 라는 정보만 얻게 되면 그 이상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깊이감을 이미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난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흔히 보시던 전시의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셔서 충분히 좀 생각하라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론하는 형태예요. 국립현대에서도 했었죠.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버려진 플라스틱 의자를 저희들이 이제 구해서 이제 이렇게 원형 토론 장을 만들었던 거죠. 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뭐 소설가뿐만 아니라 과학자 그리고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밑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측정한 탄소 치수 이런 것들이 다시 저렇게 숫자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Does she notice the things I notice? How she practices piano on her thigh. 자기가 직접 촬영한 거고 그런 기사
여기도 다 폐공장인 것 같은데. 네. 아. 문경에 있는 공장이라고 쌍용량이라고 들었었어요. 아. 사진을 언제부터 찍으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아. 씨가 굉장히 사진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웨더 스테이션에서 전시도 같이 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들이 이번 저희 컨셉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네. 근데 작품이 좋네요. 저는 이 작품 참 좋아하는데 이게 굴뚝이에요. 전 아스팔트라고 생각했는데. 굴뚝 사이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두 굴뚝 사이. 아. 문경에 있는 폐공장인데 이미 이제 문을 닫았던 공장이죠. 석탄 시대 때는 이제 수많은 CO2를 내뿜으면서 그 산업화 여건으로서 이끌던 어떤 산업들이 이제는 이제 세월에 이제 뒤안길로 물러앉아서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요시가 가서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서로 많은 상의를 해서 이 작품이 좋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 작품을 이제 전시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에 참여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래된 사람 살결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아스팔트를 위해서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사이에 하늘이 비치니까. 굉장히 아련하죠. 자, 이런 걸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인공위성이 주는 데이터하고도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부터 기술적인 것들. 사실 디자인 자체로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데이터를 포집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어떤 지수라든지 그런 과학적 증명이 이제 정확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동시에 그 둘을 다 이렇게 만족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환경대학원 연구원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제아트 옥상에서 종로에 있는 대기실을 분석을 하고 미술관 옥상이 관측센터가 되고. 관측센터가 되죠. 그게 서울 웨더 스테이션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채집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데이터하고 비교값을 비교해보고 그걸 검증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잡고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들이었었어요. 이것은 뭔가 미술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큰 인문 프로젝트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네. 이 장면은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랑 그다음에 현대 로보틱스 랩이랑 이렇게 같이 만든 그 탄소 포집 장치가 장착된 스팟을 촬영하는 장면이에요. 처음 이제 시연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탄소를 얼마만큼 포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송출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운동성에 대한 것들 저걸 얹혔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테스트하던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한 1년 정도 걸렸었죠. 그래서 BKID라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들하고 저희들하고 오랫동안 협업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저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마치 일체처럼 보이지만 그 지금 이 헤비한 어떤 장비들을 가볍게 만들어서 포터블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오래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수성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환경대학원 연구팀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사실상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은 데이터가 정확해야지만 그 과학적 증명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게 마치 공상과학처럼 그냥 가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대해서 끊임없는 검증을 했었죠. 저 아이가 진짜 너무 생명체 같아요. 네네. 너무 아이 쓰다듬듯이. 귀여워요, 굉장히. 디자인도 귀엽고, 아주 프렌들리하게 잘 디자인이 된 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시를 이제 설치하고, 이 로봇들이 움직이는 어떤 동선도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을 또 도큐멘테이션으로 만들어서 또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우리는 이 작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에요. 종합 예술이네요. 네.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타피스트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예술이라면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 경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특히 아카데믹 필드에서 말하는 서양화, 동양화, 조각, 사진 이런 것들은 사실 무의미해질 거예요. 예. 진짜 여기는 오히려 10대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음. 영화관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번 전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술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젊은 친구들은 뭐 그냥 체험 현장? 맞아요. 롯데월드 오듯이. 이제 사실 그 어떤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아, 그럴 때 그 예술가라는 어떤 숙명을 가지고 직업으로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 많아요. 사실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프린트해서 걸면 사진 작품이 되잖아요. 와 너무 재밌네요. 음. 오.